옥상에서 더 많은 식물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화분에 지렁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만족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박, 개분퇴비, 돈분퇴비를 조금 사서 넣어봤지만 지렁이나 미생물들이 건드리지도 않더군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공장식 사육 방식으로 생산되는 가축 배설물에는 살충제, 제초제, 항생제, 농약, 그리고 그 밖에 식품 가공 과정에서 쓰이는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사료였고, 두 번째 요인은 가축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쓰이는 항생제와 살충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정란을 부화시켰습니다. 백신과 항생제 대신 건강한 미생물과 건강한 균들이 풍부한 흙을 먹였습니다. 사료 대신에 제가 직접 키운 무농약, 무비료 채소와 과일을 먹였습니다. 비록 도시 옥상이지만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화분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닭들이 먹었고 그 닭들의 배설물은 다시 화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진드기 퇴치를 위한 살충제 대신에 흙목욕을 할 수 있는 황토를 마련해 줬습니다. 잠도 자고 뛰어오르며 놀 수 있는 나무 대신에 3단 횃대도 만들어 줬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끔씩 크지 않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탉들이 새벽에 한 번만 조용히 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탉들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수시로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반경 100m, 고요한 새벽에는 반경 500m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도시에선 부화시킨 병아리만 키우게 됐고 어느 정도 자란 닭들은 고양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닭들은 좀 더 닭들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풍성해졌습니다. 잠은 더 좋은 횃대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목욕도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절별로 먹을 것들이 풍성해졌습니다. 물론 모두 무농약, 무비료, 자연식품입니다. 부화도 가능하고 자식을 가르치며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병아리도 제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손 위에서 잠들어 버리네요. 어미가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줬나 봅니다. 횃대 위에서 어미와 함께 잘 준비를 하네요. 병아리가 도대체 2m 높이의 횃대에는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9년 전에 이곳은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하던 곳입니다. 유기물로 이루어진 표토층이 없고 무기물인 맨 땅이 그대로 노출된 사막 같은 환경이었죠.
지렁이나 토양 미생물이 없고 메뚜기 등 곤충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런 토양에 유박이나 가축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면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강과 호수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이런 환경에선 매년 화학비료나 완숙태비를 뿌리고 땅을 갈고 저 검정 비닐을 덮어서 농작물을 심고 제초 작업을 하고 농약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병충해 피해 없이 좋은 수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공적인 도움 없이는 농작물이 잘 자라기 힘든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적인 경축순환 농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팔파라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풀취급이죠. 근데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이득을 줘요. 일단 닭들한테 이걸 주면 여기에는 철분, 칼슘이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고 단백질, 완전히 돌 같은 땅이죠. 물도 흡수가 안 되는 이런 땅에서도 뿌리만 내리면은 알아서 잘 자라고 있어요. 봄에 아주 추울 때 싹이 나와서 황량한 겨울 땅을 녹색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주 고마운 풀입니다. 그 다음은 3월 초에 씨를 뿌리고 비닐을 덮어서 키워낸 루꼴라를 닭들에게 먹입니다. 루꼴라는 추위에 강한 편이죠. 작년에 씨앗을 뿌린 귀리와 청보리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는 싹을 잘라서 닭들에게 먹여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제 귀리와 보리를 수확해서 닭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는 땅 위에 덮어서 멀칭을 합니다.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동시에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 증발을 막으면서 산소와 수분 공급이 가능해져서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들의 생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호박과 옥수수, 참외, 수박 등을 심으면 됩니다. 호박과 주키니가 자라면 인간도 먹고 닭들에게도 먹입니다. 주키니는 성장이 빨라서 한 달 안에 수확이 가능하죠. 여름이 오면 상추는 수확이 끝났으니 케일을 수확해서 닭들에게 먹입니다. 토마토도 수확해서 인간도 먹고 닭도 먹입니다. 다른 밭의 토마토는 칡박구리들의 공격으로 모두 닭에게 줘야겠네요. 여기의 밭들은 낙엽 등 죽은 식물로 멀칭을 하거나 풀 등 살아있는 식물로 멀칭을 하고 닭들의 배설물을 주거나 안 주거나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이곳은 죽은 식물로 멀칭도 안 하고 유기물이 매우 부족한 밭이어서
작년 초겨울에 닭의 배설물을 뿌려주고 올해 채소와 약간의 풀을 키우는 밭입니다. 이건 지렁이가 만들어 놓은 구조물인데 흙과 개분이 좋은 비율로 섞여 있네요.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땅속에 매우 긴 굴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죠. 이런 구조물이 많아져야 표토층의 미생물이 풍부해지고 식물들이 뿌리를 잘 뻗으며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표토층이 더 많은 물을 보관할 수 있으면서도 배수가 잘 됩니다. 이건 뽕나무 잎과 개분과 흙이 잘 조합된 훌륭한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지렁이는 공장식 가축 사육 방식으로 생산된 개분은 매우 싫어하지만 자연식 가축 사육 방식으로 생산된 개분은 매우 좋아합니다. 개분과 뽕나무 잎은 이미 지렁이가 모두 분해를 했기 때문에 뽕나무 열매가 당분간 지렁이의 먹이 역할을 하는 거죠. 지렁이 분변토는 다시 식물에게 돌아가고 닭의 배설물을 먹고 자란 지렁이는 다시 닭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녹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등의 채소와 과일을 먹고 자란 닭이나 계란의 지방은 주황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색소를 첨가한 사료를 먹고 산란된 마트의 계란의 노른자는 항상 같은 색이지만 제가 키운 닭의 계란은 가을에 제일 진해져서 주황색이 되고 겨울에는 연한 노란색이 됩니다. 겨울에는 이중 비닐로 소량의 식물만을 재배해서 먹여줄 수 있고 주식으로 청치를 구매해서 먹이기 때문입니다. 이 풀은 이름은 모르지만 한겨울에도 유일하게 성장이 가능한 풀입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하는 경축순환 농법은 자연이 본성대로 순환할 수 있게 도우면서 필요한 만큼 적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머리를 잘 쓰면 매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